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온갖 광기를 다 만나봤지만 어제는 정말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역대급 혼돈의 날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넘는 절망적 공포 상태에서 시작한 미국 주식시장은 끝날 때는 반대로 플러스 3%가 넘는 광기로 끝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적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유럽 증시까지 시장은 이미 초죽음 상태였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지면서 이 기세로 시장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의 수위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형은행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고 또 반도체와 IT 같은 기술 상품의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제재 수위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제재를 하는 흉내를 내는 수준에 그쳤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제재 중 가장 위협적이면서 가혹한 제재가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과의 돈줄이 아예 끊겨버리기 때문이죠. 그 외에 원유나 천연가스, 철광, 니켈과 같은 각종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나라도 군사적 동참을 하지 않은 것도 시장에는 매우 큰 안심 요소입니다. 사실 가장 걱정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강대국이 군사를 파견한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무도 군사를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의외로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까지 진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쟁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어제 시장 분위기를 바꾼 데 1등 공신이었고 또한 시장에서 모든 사건은 다 그러하듯이 원래 발생하기 전까지가 공포와 걱정으로 인해 가격의 선반영이 되는 시간이고 막상 발생해버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는 탄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도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나자 재료 소멸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의 역대 기록을 보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3개월 동안의 기간이 마이너스 6%로 실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딱 금리 인상 3개월 전인 1월부터 S&P가 약세로 돌아섰으니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로 3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확률로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건 불과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거의 반반에 가까운 확률이었는데 압도적으로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알리안츠의 CEO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8차례에서 9차례의 금리 인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연준이 너무 공격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고 아무쪼록 전쟁이 최소한의 피해자만 발생시키면서 빠르게 끝나길 바라봅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사람만 늘어나겠죠. 러시아는 8년 전 크림반도 강제합병 당시 전쟁을 20일 만에 끝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은 빠르게 하락하다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나자 급격하게 회복돼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갈 길을 갔습니다. 늘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말씀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결국 흐르던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격은 정말 극과 극을 오갔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45%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3.35%로 끝이 났는데 장중에만 거의 7%에 가까운 변동성이 발생한 역대급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4% 하락한 152달러로 시작해서 역으로 1.67% 상승해서 끝이 났고 구글은 2% 하락한 2,500달러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4%
상승으로 끝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역대급 중에서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선 $700가 깨져서 앞자리가 6으로 변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8%가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본장에서는 차마 6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딱 700까지만 찍고 이후 숨가쁘게 말아올리며 거의 5% 상승한 $800로 마감했습니다. 700에서 800까지 하루 만에 $100를 달렸고요. 위아래로 변동폭은 무려 11%입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장중한 때 34,000달러가 깨졌지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회복해서 38,000달러대를 회복하며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더 크게 뛰면서 시장이 다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마도 시장은 전쟁보다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PC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은 전년 대비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기껏 낮아졌던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공포가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어차피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결국 좋은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몇 년도 아니라 평생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얼마였고 오늘 얼마고 내일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돈이 생기면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또 사면 됩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보는 투자자에게 며칠간의 변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몇 년의 변동조차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저축입니다. 이 장기적인 축적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란 절대적인 믿음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